자, 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 단계는 끝났고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농지를 지금 현재 기존 이미 취득해서 보유하신 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농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영농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2개월 전까지입니다. 내가 영농을 안 했다면 이게 적발이 시군구에 됐다면 시군구에서는 처분의 통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걸 1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처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말로 객인 거죠. 아니면 안 팔려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이 여기서 뭐가 떨어지느냐? 처분 명령이 떨어져요. 즉각적인 불이익은 없어요. 명령 떨어지면 이때는 6월 내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내가 어떻게 해요? 처분을 안 했다면 처분 안 한 거에 따라서 이때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농지 공시지가의 20%가 나오죠.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1년이라는 어떤 경고 조치가 있고 여기서 내가 성실경작을 했다면 성실경작을 하게 되면 이 처분 명령은 3년간 지켜보다가 계속 짓네? 오케이 철수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바뀐 농지법에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분 통지가 떨어지면 1년 내 처분해야 되고 미처분 시 처분 명령 떨어지면 6개월 내 처분해야 되는데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 공시지가 50%죠.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바꾼 게 현재는 경작을 안 하면 가운데 처분 통지기간 없이 명령이 떨어지고 명령 떨어진 날로 6개월 내 미처분 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공시지가 20% 또는 감정가 25% 중 높은 금액으로 어떻게 해요? 농지에 대한 제조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마치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농사 안 졌다 그러면 처분명 나가고 6개월 내 미처분했다. 그러면 공시지가 20% 에이 몇 프로 안 돼? 우리 땅 보니까 공시지가 1,500인데 20% 300 내고 좀 해보지.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또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 중 높은 금액 감정가 20% 중에 높은 금액으로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농사 좀 얘기하기 뭐하지만 너무 잔혹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변수에 빠져들고 좀 죄송하지만 저주죠,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지난 연도에 뭐 우편물 같은 거 받을 때 이런 거 잘 뒤져보고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6월인데 지금이라도 짓는 액션 취해야 돼요. 나중에 8, 9월에 우편물 날라오면 니네 5월부터 농사 안 지었잖아. 끝. 처분해. 6개월 내 처분. 안 해? 야 감정가 보니까 2억이야. 2억에 25% 5천만 원인데 이렇게 나갈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지 모르니까 대비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농지의 행위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투자 방향성 제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하고서 요 내용의 어떤 특강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 특강 또 있고요. 농지 행위전 나오는데 농업진흥적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럼 농업진흥적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농지법은 일단은 거래 규제에 대해서 농지증 제도를 두고 있고 이용 제한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농지 전용의 허가 기준,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얘기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도대체 뭡니까? 간단해요. 물이 많이 흐릅니다. 급경사에서 흐르다가 평지에서 완만하게 물이 넓게 퍼져나가요. 옥토가 되죠? 옥토가 되는 이런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보호하는 데가 뭐다? 농업보호구역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면 요게 두 개를 합쳐서 농업진흥지역이 돼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대규모 영농을 하게 되는 집단 영농의 모습을 띠게 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를 보호하는 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 개념은 맞지만 행위자는 간단해요. 여기에 일반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개발할 때는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나 모두 맞아요.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이 땅이 조성토지가 됐다면 위에다 건물 질 때는 여기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고 질 때 용도지역의 행위자료로 가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여러분이 건물을 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은 뭐뭐질 수 있다. 이걸 정해내서 농지법의 족쇄를 차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시요. 이쪽의 농지는 내가 농사질 때 그냥 영농한다 똑같아요. 근데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꾼다. 전용허가는 셋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위에 건물 짓는 거 일반 농지야? 그거는 농지법이 터치 안 해요. 용도적으로 해봐. 근데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야 보호구역이야? 그럼 농지법이 쫙 써놔요. 농업진흥구역 짓는 것, 농업보호구역 짓는 것,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이 농지법에서 이 정해진 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달라요. 얘들이 짓게 하는 거는 사익적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제한적 내용들, 즉 영농의 어떤 친목도가 있는 것만 짓게 해요. 여기다 짓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택도 농업인 주택만 짓는 거고 다른 주택은 못 져요. 그리고 이 주택은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만 사용해야 돼요. 소유는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쓰는 건 농업인은 못 써.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다 내가 농업진흥구역에 짓는 것들이 뭐냐? 농자 올라가는 농축산물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해서 대인 조건을 따져요. 이 지역 농업인, 마을 공동에 대한 이런 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농축산물 어때요? 생산시설 이런 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짓는데 여기서 하나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이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이런 거면 뭐냐? 하림 닭공장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질 수 있는데 여기는 땅값도 싸죠? 건폐율도 60% 이내 조례로 인정해 주니까 일반 계획관리적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런 건 좋아요. 취지가 이건 그렇게 해서 농축산물의 가공처리에서는 여기다 짓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요 아주 뭐 탈곡장, 정미소 이런 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비료, 퇴비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은 여기다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폐율도 60%까지.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집은 질 수 있고 근생도 져요. 그런데 이 동네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 농업보호구역에 근생을 질 때 음식점은 안 돼요. 왜? 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딱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지법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행위자는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토지 투자의 법칙 또는 중개하는 정도라면 이 정도만 갖고 윤곽을 잡을 수 있지만 개발론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있죠. 그건 나중에 봐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저희한테 계속 연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정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깊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은 이 정도만 배우면 되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물이 나오는 데가 농업보호구역이고 밑에 그 물을 받아 농사 짓기는 데가 농업진흥구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등장하느냐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농업진흥구역과 이런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대규모 집단 영농을 하기 위한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여기가 물을 보호하는 농업보호구역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데가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되는 순간 어때요? 땅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다면 이런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 해제가 나는데 이 해제되는 데를 어디인가 이걸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해제되는 데가 도대체 어디야? 이 생각 드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해제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영농, 농지법의 의미, 존재의 의미부터 얘기를 볼게요. 존재의 의미, 식량안보. 이 농지를 없애서 공장, 창고, 음식점,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짓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도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걸 개발하면 국가는 GNP가 7만 번, 8만 번 되더라도 아차하죠. 왜? 우리가 먹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산업구조가 된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농업은 안 남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었다. 쌀이 안 팔려? 미국 쌀이 들어서 개들 쌀이 다 시장을 점유했어? 걱정 말고 농사 지어. 우리가 다 사줄게. 일정 금액으로. 수매를 해줘요. 그럼 이런 게 정부미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처에서 1년에 예산 짤 때 1순위가 뭐냐? 농지, 벼, 수매. 여기다 예산을 짜요. 그럼 이 벼를 샀다가 전쟁 시에도 쓰기도 하고 이 벼를 가지고 정부미로 매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나간 벼가 계속 누적돼 쌓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벼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예전에 북한도 갖다 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니네 농사 짓지 마. 돈 줄게. 이게 직불제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 건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주는데 굳이 이렇게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식량 안보를 위해서 벼를 생산하는 양이 이만큼 필요했다면 이제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해제론이 나왔고 전국토의 약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의 3분의 1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제할 때 어디를 막 해제하느냐? 마구잡이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이게 분리가 되면 소규모 단절 토지가 돼서 3헥타르 미만은 해제를 시켜주는 거고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에서 이게 3헥타르 넘어서 5헥타르까지는 보호구역으로 바꿔주는 거고 이런 제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들은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이 어떤 땅을 살 때 요즘 네이버나 다음지대에 다 나오잖아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인데 이 땅이 철도나 도로, 하천으로 어때요? 단절됐고 여기는 일반 농지가 있다. 이런 건 해제 모드가 되면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해요? 해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보호구역으로 바뀌더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해제되는 게 어디가 또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했는데 얘들은 필지별로 지정한 건데 지금은 필지를 무시하고 권역별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권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이 임야인 땅이 있다면 이런 것도 지정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해제가 되더라도 주변이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라 입지가 안 좋아요. 내가 여기다 나홀로 삐쭉하니 음식점 졌다 이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개발하면 정화조가 없어요. 하수구가 없어요. 그럼 정화조 두고 개발한다? 이런 거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투자 가치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업보호구역진흥구역에 해제되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연구해 보니까 법문에 있는 얘기들이랑 맞춰볼 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가 해제될 때 돈이 되는 지역들이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농업진흥구역이 있을 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해요? 경지정리가 안 돼서 불안정한 지적 상태로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이건 다 해제예요. 평택에 보면 안중 쪽에 이런 땅 다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지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게 이렇게 불안정한 지적 상태의 땅, 완벽하게 경지정리가 안 된 이런 땅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땅들은 해제합니다. 이런 데는 해제 안 하지만.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어미개 이론이에요. 어미개 이론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의왕의 포일 숲속마을에서 사는데 과천에 경매를 받은 가랜동에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럼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려면 이렇게 나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에 길이 너무 밀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길이 있는데 여기로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산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산을 넘어가는 건 가을이나 봄에는 해도 겨울은 너무 위험하고 여름에는 너무 막 풀벌레 많아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주로 저는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 농가주택이 하나 있고 여기 농가주택에 있는 이 조그만 강아지가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뭐 꼬리도 치고 해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면 얘가 자전거에 안 좋은 쪽이 있나 막 달려들어서 타이어도 물고 요 발 뒤꿈치도 물고 어떤 때는 그 개보다 넘어지기도 해요.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승마를 했었는데 승마할 때 내가 좀 초보자라 말을 잘 조정이 안 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말채찍을 선물했어요. 채찍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채찍만 들고 있어도 말이 고분고분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채찍을 선물 받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그날도 그 강아지가 막 달려들어요. 그게 짜증나요. 그래서 채찍으로 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탁 쳤는데 걔가 맞았나 봐요. 퍽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딱 내려서 보니까 걔가 뒤집어져서 막 깨갱 소리도 안 나 막 이러고 있어요. 격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렇게 딱 보니까 저는 못 봤었는데 요 위에 그 집 앞에 엄청나게 큰 어미개가 그르륵 하고서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한 행동은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죠. 내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고 달리면 저기 있는 저 개보다 내가 빠를 건가 느릴 건가 이 계산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지문이 딱 열리면서 집채만한 아저씨가 나더니 조용히 하고 그 큰 개를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쓱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탁 닫아요. 그럼 이때부터 나는 별 문제 없죠.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개소리 하느냐? 똑같다고요. 이게 어미개 이론이에요. 어미개가 버티면 새끼개 못 건드리지만 어미개 없으면 새끼개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녹지 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있는데 쭉 물길 따라 여기 바닷가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농림지역이 버티고 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제 못해요. 그런데 밑에 쪽에 보니까 이 농림지역이 대규모로 해제돼서 해안도시 또는 해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됐다. 그럼 얘네는 맛 가요. 어미개 날아가면 얘도 날아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해제가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볼까요? 평택에 포성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진위산업단지가 해제된 거예요. 다시요. 예전에 김포공항 주변에 이런 데가 다 뭡니까?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물길 따라 밑에 있는 요 동네가 검암신도시, 검단신도시 되니까 이거 다 해제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들으는지를 해석해 보시라고요. 이런 데서 하면 돈 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의 해제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전국 강의 다니다 보니까 많은 걸 봐요. 뭐를 보느냐? 자,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살아온 모습을 간접 경험합니다.
그런데 전라도와 강원도에 가보면 독특한 수강생들이 있어요. 삐쩍 말랐고 그리고 얼굴이 새카매요. 이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은 젊어서부터 농사진 사람들이에요. 젊어서 농사진 분들 보게 되면 삐쩍 말르고 피부가 검해요. 햇빛에 타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데는 윗도리 입었으면 안 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검해요. 그리고 삐쩍 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무슨 유기농 농법 이런 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유기농 농법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부터 이미 엄청나게 많은 뭐요? 농약을 뿌려서 땅이 이미 다 농약에 썩었어요. 근데 거기다 농약 안 뿌린다고 해도 흙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유기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난 20, 30년간 지속적 간헐적으로 농약의 직간접인 어때요? 섭취가 있었으니까 간에 손상이 와서 살이 안 찌고 삐쩍 마르고 피부가 검해요. 얘기 다시 해볼까요? 이 중에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 살 빼고 싶은 분 많잖아요. 그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밤에 잘 때 문 다 잠그고 커튼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농약이랑 물만 섞어서 칙칙칙칙 뿌려서 달포만 자면 살이 쭉 빠지고 피부도 까무잡잡하니 괜찮을 거예요. 유현상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살이 빠진다 이 뜻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은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부는데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풍이 부는데 여기서 농사를 져요. 농업진흥구역이라. 그럼 이 농약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못 사는 시절에는 국민수도 5,000불, 10,000불 때는 보릿고개 때는 황사 이런 게 어디서 그냥 이랬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30,000불 되니까 외출 자제하세요.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사람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뭔가 쾌적하고 더 나은 걸 요구하죠. 얘기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고도국지 신도시고 여기가 농업진흥구역 오송면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럼 어느 날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서풍이 봅니다. 농약 뿌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1, 2, 3층 유리창을 닦아보니까 농약이 잔류농약이 엄청나게 검출됩니다. 닦이지도 않습니다. 찐득찐득 막 묻어나요. 이거 기사되면 문제 커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부딪혀요. 주민과 농민이 부딪힐 때 그들의 논리를 볼게요.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먼저 농사 졌어. 니들이 늦게 왔잖아. 니들이 떠나.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파트 들고 떠나면 되죠.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결국 여기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을 이런 데가 해제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데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런 데가 농림지역이 되고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인데 농림지역 뜻 비도시적의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다 써 있죠. 그럼 그게 농림지역이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얘는 농림지역에서 뭘로 나가야 돼요? 관리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관리지역은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전관리가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이걸 해제하는 거에 그런 내용을 개정할 때 국토부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런 지역이 관리지역이 됐다면 계획관리로 바꾸란 얘기죠. 보전관리는 경사진 임야가 계획 보전관리고 생산관리로 두면 여기가 자꾸 어떻게 해요? 농사지면서 또 충돌이 나니까 계획관리로 바꿔줘서 도시적인 편입이 해당되는 계획관리를 바꿔주면 여기가 공장, 창고, 음식점 같은 거 짓다 보면 도시랑도 충돌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과거에는 신분이 사람에게 있고 토지에는 없었어요.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나의 신분이 왕이라면 궁궐을 짓고,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나의 신분이 천민이라면 나는 백정이라면 여기다 축사밖에 못 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었다고요. 사람에게는 신분이 없고 토지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개발로 볼 때 굉장히 일전한 신분이에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획관리로 갔다면 장군은 아니어도 육군 대령급은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마을에 백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백정이에요. 소가 있다면 소문 한번 탁 치면 목이 뚝 떨어져요. 그럼 상백정인데 나가봤자 천민이죠. 어린애들도 돌 던지고 약 올려요. 근데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마을 사람을 약탈하니까 이 백정이 백정칼을 들고 나가서 오랑캐 오길래 목을 탁 쳤더니 똑 떨어졌어요. 오랑캐가 놀라서 도망갔고
나중에 왕이 부릅니다. 너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백정에서 장군으로 올려줘요. 뭔가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차곡차곡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고 있고, 이런 데서 바뀌면 농림적인 땅이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계획관리 땅이다. 여기에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연녹지가 있다. 그럼 자연녹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됐다. 여기는 최근에 뭐냐? 뉴스에 지어라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 뭐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다량주택 공급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바뀌죠. 그럼 이런 데가 농림지역에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있는데 계획관리로 바뀌거나 자연녹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바뀐다. 굉장한 자산적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 잘 생각해 보면 상당한 우량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강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공법 없이는 진행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입시론이 아닙니다. 내가 막 마구잡이로 좋다가 아니라 공법의 내용에 변화되는 얘기를 가지고 변화 단계에서 돈이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 시간 지나면 이걸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돈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모를 때 내가 먼저 알아서 이걸 투자했다. 이건 돈이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다 알아서 좋겠다. 저도 몰라요. 저도 법이 개정되고 개정되는 걸 현실 부동산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뒤늦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주황이고, 여러분 혹시 유튜브 하신다면 유튜브에서 이주황이라고 치면 제가 이런 개정법률이나 이런 뭐 공법에 관련된 경매 이야기, 공법에 관련된 중개나 투자 사고 이야기 이런 걸 많이 써요.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 지금 설명드렸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직접 얘기 들었어요. 어느 여직원이 구공무원 합격해서 처음으로 동사무소 발령돼서 갔는데 그날 아침에 동장이 다 막 아주 화를 내더래요. 가자마자 화내니까 위축되죠. 그 전주에 어떤 사람이 당사자 확인을 안 하고 동생이 왔는데 뭘 좀 띄워줬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잘못돼 갖고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서류 뜰 때는 당사자 확인 꼭 해라 막, 안 그러면 너는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겁을 주니까 이 여직원이 처음 앉아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거 긴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민원이 첫 번째 딱 오더니 이러더래요.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랬대요. 그 여직원이 이제 긴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이세요? 당사자 확인을 하라고 했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당혹스러워하는데 더 웃기더래. 보호자가 이랬대요. 아, 본인이 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주관으로 생각해서 자기 기준으로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이 돼요. 그게 아니라 법을 이해하면 이 질문이 잘못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다. 진정한 질문은 이거였다. 이걸 알게 되죠. 자, 이 얘기 다시 해볼게요.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질문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요를 낼 줄 아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거 돈 된다 우르르, 저거 돈 된다 우르르. 그럼 어떻게 해요? 엄한 사람 따라가다가 헛발질 하는 거죠. 그리고 헛발질 할 때 뭐 주식은 돈 1,000만 원 날리지만 부동산은 돈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묶여요.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